내가 여기 와서 이 추억을 더럽힐 필요는 없다. 10년 전 아이를 가진 채 이혼했던 전 남편을 동창의 장례식장에서 상주로 마주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아이를 낳고 떠난 배신자를 향한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넌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어. 지금이라도 돌아가. 그의 냉정한 침묵 뒤에는 제가 모르고 있던 숨겨진 딸의 투병과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죽은 동창의 헌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죽음이 매개한 잔혹한 운명은 10년 전 파국으로 끝난 부부를 다시 하나로 묶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오해와 희생 위에 다시 피어나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과연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영은 검은색 정장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장례식장 입구에 섰습니다. 유나의 부고를 받은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창의 마지막 길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조물록에 이름을 적으며 접수 담당자에게 인사했습니다. 빈소 앞까지 걸어가던 서영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남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서영이 작게 중얼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서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 전과 달라진 것은 깊어진 주름과 차가워진 눈빛뿐이었습니다. 현우야?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현우는 서영을 발견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현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당황한 마음을 감추며 조문을 드렸습니다. 유나와 친했거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우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영은 영정사진 속 유나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췄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이 줄지어 기다리자 서영은 어쩔 수 없이 빈소를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현우를 기다리며 10년 전 이혼 당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서영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 후 현우가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뭘 더 바라는 거야? 현우가 서영에게 다가서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유나가 언제부터 아팠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가 알 필요 없어. 죽은 유나에게 최소한의 예의나 지켜. 현우가 서영의 말을 끊으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영이 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 말 없어. 내가 여기 와서 추억을 더럽힐 필요는 없다고. 현우가 서영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유나는 우리 공통 친구잖아. 친구? 내가 떠난 후 유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게? 서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대답 대신 서영을 피하듯 빈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다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빈소 밖에서 현우의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서영 씨 맞죠? 현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동료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현우가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모든 사업 접고 은둔 생활하고 있어요. 아이 때문에요. 동료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요? 서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다 정리하고 시골로 들어갔어요. 무슨 병인데요?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다만 유나 씨가 많이 도와주신 것 같더라고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서영은 빈소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상주석이 비어있는 틈을 타 유품 보관함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동화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영이 동화책을 집어들며 속삭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현우가 어린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아래 손글씨로 아린에게 유나 이모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린이? 서영이 아이의 이름을 되뇌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빈소문이 열리며 간병인과 함께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유나의 어머니가 서영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와 친구였어요. 서영이 동화책을 급히 제자리에 놓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현우 아내분이시구나. 얼굴이 낯설다 했어요. 할머니가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우리 유나가 아린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현우 옆에서 아이를 잘 돌봐줘야지. 할머니가 서영의 손을 꼭 쥐며 당부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현우 부인이 아니에요. 서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우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와 서영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현우가 급히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응, 현우야. 내 아내분과 얘기하고 있었어. 할머니, 이분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현우가 서영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야? 옛날 친구예요. 현우가 간단히 대답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서영은 홀로 빈소에 남아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튿날 저녁 서영이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할 말 없다고 했잖아. 아린이에 대해서.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디서 알았어? 장례식장 근처 공원으로 나와. 30분 후에. 서영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영 앞에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뭘 알고 싶어? 현우가 서영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린이가 누구야? 내 딸이야. 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결혼했어? 누구랑? 결혼 안 했어. 현우의 대답에 서영이 놀랐습니다. 그럼 아린이는? 너희가 이혼하고 난 후에 생겼어.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떠날 때 임신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잖아. 현우가 서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게 증명서야. 현우가 서류 봉투를 서영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친자 확인서와 의료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떠날 때 아이를 가졌다는 걸 왜 숨겼어? 현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들렸습니다. 서영은 서류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유나는 내가 아닌 아린이를 위해 헌신하다 떠났어. 당신은 이 모든 고통을 알 자격이 없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서영은 현우가 떠난 벤치에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친자 확인서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내가 엄마라고?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이혼 당시를 떠올려 봤지만 임신 사실을 전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 기록 사본에는 희귀 혈액암이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10년 동안 병원에서. 서영이 고개를 떨구며 오열했습니다. 유나가 현우 대신 아린을 돌본 기록들을 보며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네, 이현우입니다. 현우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갈게요.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린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영이 현우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린이가 위험해.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 안 돼. 너는 떠나도 돼. 현우가 서영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딸이기 전에 내 딸이야. 서영이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현우는 서영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막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현우가 투병 일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10년 동안 이걸 다 혼자 기록했어? 서영이 두꺼운 일지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유나가 도와줬어. 내가 일할 때 대신 병원에 있어줬거든.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뭘 더 해줬어야 했을까? 현우가 고개를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서영이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아린이를 살려야 할 동료야. 서영이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현우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시작하는 거야. 서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서영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아린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린아, 엄마야. 서영이 아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린이 희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지금 반응 보인 거죠? 현우가 의사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정서적 안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영은 아린에게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현우는 10년 만에 완전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린이를 지키자. 서영이 현우에게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현우와 서영은 병원 근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아린의 치료를 위해 함께 지내기로 한 것입니다. 침대는 내가 쓰고 나는 소파에서 잘게. 현우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번갈아 가며 쓰자. 서영이 아린의 약통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린의 치료 일정을 꼼꼼하게 계획했습니다. 서영이 치료 계획을 관리하고 현우가 아린의 정서 케어를 맡았습니다. 이 약은 하루 3번, 이건 2번이야. 서영이 메모를 적으며 현우에게 설명했습니다. 너 정말 세심하구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현우가 서영의 꼼꼼함에 감탄했습니다. 당신도 많이 변했어. 아린이한테 참을성이 대단해. 서영이 아린에게 책을 읽어주는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밤마다 두 사람은 아린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해외 치료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치료법이 있대. 서영이 노트북 화면을 현우에게 보여줬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네. 현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나중에 하자. 서영이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우가 서영에게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미안해. 결혼했을 때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현우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어렸던 것 같아. 당신의 스트레스를 몰라줬어. 서영이 현우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담당 의사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린이의 희귀 혈액형 때문에 골수 이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서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유전자 치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영은 곧바로 대학 시절 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교수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서영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해외에 임상 실험을 하는 곳이 있어. 자료를 보내줄게. 은사가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이틀 후 서영과 현우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도 팔고 적금도 다 해지하자. 서영이 통장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러면 우리 완전히 빈털털이 되는데. 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린이가 살면 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서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출국 전날 아린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아린이 작은 손으로 서영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용감하구나. 서영이 아린의 이마에 뽀뽀하며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영이 아린에게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10년의 공백이 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고마워. 현우가 서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서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해외 병원에서의 치료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린은 힘든 유전자 치료 과정을 용기 있게 견뎌냈습니다. 오늘도 수치가 좋아졌어요.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서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안정된 덕분에 회복이 빨라요. 의사가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매일 아린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서영이 아린을 웃게 만드는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퍼즐이 제일 재미있어요. 아린이 서영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린이가 엄마를 좋아하는구나. 현우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치료 2년 후 어느 날 주치의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주치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린이의 유전자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완치해요. 주치의의 말에 현우와 서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완치라고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발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치의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현우와 서영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모든 고통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서영이 현우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린이가 해낸 거야. 우리 딸이 용감했어. 현우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날 세 가족은 근처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아린이 처음으로 혼자 자전거를 타는 연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혼자 할 수 있어. 서영이 아린을 응원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우와, 엄마 봐요. 혼자 타고 있어요. 아린이 자전거를 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우는 아린의 작은 손을 잡고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살 수 없었을 거야. 현우가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이 아이를 숨기지 않고 지켜준 건 당신의 사랑이었어. 서영이 현우의 잘못을 용서하며 화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서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와 다시 결혼해 줄래? 이번엔 진짜 가족이 되자. 서영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서영이 반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하는 거예요? 아린이 두 사람 사이로 뛰어오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 세 명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서영이 아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좋아요. 아린이 두 팔을 벌려 현우와 서영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아픔이 끝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현우가 가족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린의 완치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희귀병 환자들을 돕는 재단 설립 준비를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재단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현우가 서영에게 계약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해. 너무 큰 일은 부담스러워. 서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번만 하고 재단에만 집중할 거야. 현우가 서영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현우가 참여한 회사에서 대규모 자금 유용 사건이 터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현우야, 뉴스 봤어? 서영이 다급하게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응, 지금 회사에 있어. 조사받고 있어. 현우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언론은 현우를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희귀병 딸을 위한 비리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서영이 기사를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금융 자산까지 동결되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또 가족에게 짐이 됐어. 현우가 집에 돌아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야. 서영이 현우를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나와 아린이를 잊고 떠나는 게 나아. 현우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정신 차려. 아린이가 보고 있잖아. 서영이 현우를 다그쳤습니다. 서영은 현우의 회사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이상해. 이 거래 내역이 조작된 것 같아. 서영이 의심스러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회사 임원의 음성 파일이 암호화된 서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급한 부탁이 있어. 서영이 대학원 시절 IT 전문가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뭔데? 목소리가 심각하네.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파일 암호 해독 좀 도와줘. 정말 중요한 일이야. 서영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밤샘 작업 끝에 민수가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음성 파일에는 현우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야. 이걸로 현우 무죄를 증명할 수 있어. 서영이 흥분하며 외쳤습니다. 한편 현우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서영은 매일 아린과 현우의 영상 통화를 주선했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와요? 아린이 화면 속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곧 갈게, 우리 딸. 현우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린의 웃는 얼굴이 현우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서영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야. 서영이 증거 자료를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현우는 서영의 헌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돈과 명예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챕터 7 진실의 승리. 서영은 해독된 음성 파일과 증거 자료를 들고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제 남편 이현우는 무고한 사람입니다. 서영이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음성 파일을 들어보시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영이 준비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음성 파일에서는 회사 임원들이 현우에게 누명을 씌우는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아픈 딸을 위해 정직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서영의 기자회견이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여론이 단숨에 현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현우는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현우를 서영과 아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린이 현우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우리 딸 많이 기다렸지? 현우가 아린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현우가 서영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서영이 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우의 사회적 명성은 크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복직도 어려웠고 재산도 대부분 잃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겠어. 현우가 부동산 매물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3명이면 충분해. 서영이 현우를 위로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한 후 현우는 마음을 새롭게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의 화려한 직함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린이 치료하면서 배운 게 많아.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현우가 서영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재단 말이지? 서영이 현우의 뜻을 이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가족들이 겪지 않았으면 해. 현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영은 현우의 새로운 시작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자신의 경영 경험을 살려 재단 운영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서영이 재단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마지막 남은 비상금까지 재단 초기 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서영은 현우의 진정한 변화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어느 주말 세 가족은 유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유나야,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어. 내 이름으로 된 기금도 있어. 현우가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세상에 빛이 되고 있어. 서영도 유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리는 두 부모가 서로를 위해 싸우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사랑과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아린이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착하구나. 현우와 서영이 아린을 사이에 두고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평생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현우와 서영이 함께 설립한 아린 희망재단은 희귀병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도 5가족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서영이 재단 사무실에서 현우에게 보고했습니다. 정유나 헌신 기금으로 지원 가능할까? 현우가 자료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충분해요. 유나 언니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서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년 유나를 기리는 기금을 통해 어려운 화나 가족들을 지원했습니다. 유나의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리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당일 아린이 졸업생 대표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 큰 병을 앓았습니다. 아린이 당당하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린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저도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아린의 꿈 발표에 현우와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세 가족은 처음 제외했던 장례식장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10년 전에 여기서 우리 운명이 바뀌었지. 현우가 벤치에 앉으며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모든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서영이 현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나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현우가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해했습니다. 모든 고난이 결국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어. 현우가 서영의 손을 잡으며 고백했습니다. 당신과 유나의 헌신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어. 서영이 현우에게 화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은 진실과 헌신으로 이루어졌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현우가 깊은 깨달음을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사랑과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 아린이에게도 가르쳐줬어. 서영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멋진 사람으로 자랐어. 현우가 아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주말 오후 세 가족은 바닷가로 놀러 갔습니다. 한적한 해변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린이 셔터를 누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우와 서영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10년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된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서영이 현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응.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어. 현우가 서영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죽음이 매개한 운명적인 사랑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의 긴 서사가 마침내 영원한 행복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자. 현우가 서영에게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세 사람이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아린의 희미한 미소와 현우와 서영이 서로의 손을 맞잡던 따뜻한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10년의 오해와 파국 그리고 죽음이라는 비극적 운명이 엮어낸 이 이야기는 결국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되묻습니다. 한 동창의 숭고한 희생이 덮어두었던 비밀을 열었고 그 비밀이 고통 속에서도 다시 피어난 사랑을 완성시켰습니다. 완벽했던 과거의 관계보다 위기를 함께 겪어내며 쌓아 올린 헌신과 믿음이 훨씬 강한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이들은 보여주었습니다. 혹독한 시련 끝에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된 서영, 현우, 그리고 아린이 오래도록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에도 삶의 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